예,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세계 최고 현자 중에 하나로 지금도 2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명언 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꼭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무지, ignorance, 무지이고, 유일한 선은 알미다. 논리지죠. 자, 요걸요 잘 음미해 보셔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유일한 선은 알미다. 여기서 악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으로서의 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장인데 처자씨가 하나 못 먹여 살린다.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장인데 자식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등록금도 못 대준다.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데 그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덕적 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지에서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내 친구가 아픈데, 내 친척이 아픈데 병원비 하나 보조를 못 해준다. 그걸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일한 악,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무지. 지금 애터미에서도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는 회원이 상당히 있어요. 배팅 세력이 있어, 배팅. 배팅이 무엇인지는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건데, 고스톱 할 때 배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스톱을 예를 들면 아주 번개같이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 못 먹어도 고우 하면서 배팅하죠. 못 먹는데 왜 고를 해, 거기서? 그 배팅이에요. 자기가 바가지 쓸 걸 뻔히 알면서 고우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피박까지 써. 피박, 광박까지 다 써. 그게 무지예요. 무지. 그 배팅 세력이 나중에 뭘로 되느냐? 인터넷에 덤핑 세력으로 나타나. 덤핑 세력. 이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덤핑은 뭐냐? 덤핑은요, 회사를 송두리째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하나? 돼지 통구이 하듯이 구워 자시는 분들이 배팅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배팅을 왜 하느냐? 무지에서요, 무지. 회사를 말아먹는다는 걸 몰라. 인도의 어떤 임금님이 현자에게 물었어. 알고 저지르는 악이 더 나쁘냐? 모르고 저지르는 악이 더 나쁘냐? 현자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모르고 저지르는 악이 더 나쁩니다. 모르고 저지르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쁩니다. 임금님, 왜 그런가? 임금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쇳덩어리가 뜨겁다는 걸 알고 잡는 놈하고 모르고 잡는 놈하고 누가 더 많이 됩니까? 누가 더 많이 돼요? 모르고 잡는 놈이 더 많이 돼요. 그렇듯이 악을 저지르는, 여기서 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런데 알고 저지른 악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팅을 조심해서 해. 조심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게 회사를 말아먹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왜 당신 베팅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게 빳빳이 들고 그래. 그 사람이 더 나쁘다. 왜? 마구마구 베팅을 하거든. 마구마구.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 그런 사람이 있어. 베팅 직급 올라갔는데 베팅 퍼센트 100%가 있어. 참 거의 감격할 노릇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행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몰라요. 전부 다 베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가가 거의 제로로 떨어져 버려. 암만 맞춰봐야 수당 제로 그렇게 나온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베팅했다고 수당이 많이 안 떨어져. 왜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가,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알고 피해를 주는 것보다 모르고 피해를 주는 것이 피해가 더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만 안 하시면은 1년 내에 세일즈 마스터 계속 한 3년 이내면은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다이아몬드까지는 올라가시는데, 이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 그리고 이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똑같이 악을 저지른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했어. 몰라서.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그게 뭐예요? 당신 잘못이 뭡니까? 무지야, 무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이그노런스를 knowledge, 다시 말하면 무지를 유지로 바꿔야 돼요. 유지로 바꿔야 되는데, 유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humility. 겸손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읽어봤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양반이 겸손을 뭐라고 했냐면은 나무 말을 경청하는 것, 그래 놨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무 말을 듣지를 않아. 원래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세집니다. 권력이 세지면 나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최고거든. 그럼 어떻게 해? 무식하게 돼요. 무지하게 된다고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 정보가 넓어져. 그런데 돈이 많고 권력이 세지면 안 들어. 왜? 자기가 최고거든. 자기가 최고예요. 무슨 정보를 전해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반박을 해버려. 말을 막아버려. 그냥 자기가 더 많이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 그러니까 무지를 유지로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건 학력의 고하라든가 돈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지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 가치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들으면 자기 이익이야. 그걸 반박하면 그 사람 입 닫아버려. 아이고 똑똑하네. 입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직에 떠나면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 너 혼자 먹어라, 너 혼자.
내 파트너 말을 내가 듣고,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을 내가 듣고, 의견을 듣고,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거 들어서 손해볼 거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양반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양반이 이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에러건스. 이게 아주 두 개야. 하나야. 두 개 같은데. 이건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휴브리스, 거의 휴브리스인데, 휴브리스라는 말은 신의 이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신의 이치에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신은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이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놓고 입으로는 겸손 그래. 겸손은 누가 앞에서 무슨 인사자로 안녕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고 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 중국 동양 고전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줘. 교만은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중에 최후가 비참해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프린스턴 대학에, 미국의 대학원은 거의 대부분 세미나로 이루어집니다. 세미나.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파인만 그 노벨상 받은 분입니다. 파인만이 대학원 1학년 때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교수가 지명을 합니다. 다음 세미나 때 자네가 발표해. 그래서 파인만이 물리학 전공인데 전자에 대해서,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음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대학원 1학년생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대학원생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파인만이 깜짝 놀라서, 파인만은 21살이고 힐러라고 하는 지도교수는 28살인데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28살인데 자네 세미나에 그 파울리 교수가 올 걸세. 파울리 교수는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자네 세미나에 그 폰 노이만 교수가 올 걸세. 그 사람은 컴퓨터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람이요.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거의 주눅 들 것 같은 교수들이 다 와. 하버드에서 오고 프린스턴에서 오고 브라운에서 오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대학원 1학년생이 지금 세미나를 한다는데 거기 온다고. 그러면서 또 그 아인슈타인 교수가 올 걸세. 아인슈타인이 거기 나타나는데 거기 대학원 1학년생이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들어. 세상에 대학원 1학년생이 전자운동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노벨상을 받은 키라슨 같은 교수들이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온다니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말이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천재도 그 세미나를 들으러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괜히 제가 뭡니다. 이거 한다고 겸손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안 한가는 파트너가 또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또는 자기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걸 경청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아인슈타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어제하고 똑같이 구멍가게를 하면서 내가 언제 부자 될까? 그거 부자 안 돼요. 이걸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인세니티, 정신 빠진 놈. 그 말이에요. 인세니티.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 파트너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일신, 우일신 계속 발전해요. 계속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시대에 끌려가고 말아요. 자, 다음. 포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애터미 사업, 다단계 사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가 부자가 된다. 헨리 포드는 정확하게 짚었어요. 다음. 헨리 포드는 100년 후에 다단계가 있을 줄을 미리 알았어요. 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함께 오는 것이 만남이 시작이야. 함께 오는 것, 만남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앞에다 그것만 붙이면 돼. 다단계란? 그것만 붙이면 돼. 다단계란? 참 포드 아저씨는 참 별스런 얘기를 다 해놨어.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혼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만남이 시작이에요. Coming together. 함께 오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하나의 시작입니다.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독불장군 치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시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계층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회 계층 상승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회학에 계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계층 이론. 사회 계층 이동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부자 아들이 부자고 부자 손자가 부자예요. 가난뱅이 아들이 가난뱅이고 그 손자도 가난뱅이에요. 계층 이동이 그렇게 어려워요. IMF 사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계층 상승,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에서 빈곤 탈출률이라고 합니다. 가난뱅이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30%였습니다. 30%.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에서 탈출한 자녀가 10명 중에 3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난뱅이로 태어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가난뱅이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계층 상승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더 떨어졌어. 거의 20%로 떨어졌어. 가난뱅이로 태어나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중산층 이하를 튀어오르는 게 20%밖에 안 돼. 10명 중에 2명만 가능하다. 그러면 가난뱅이로 늙어 죽는 8명을 보지 말고 2명을 보라는 거예요. 2명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레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예요. 왜 10명 중에 8명이 가난뱅이로 죽어? 아이고 나도 8명인가? 그 생각을 왜 하냐고. 나도 2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박미영 총장님께서 도구 얘기를 했어요. 도구. 내 생산 도구가 뭐냐는 거야. 내가 돈벌이를 하는 도구가 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괭이로 밭을 빠는 게 빨라요. 경운기로 파는 게 빨라요. 경운기로 파는 게 빨라요. 그게 도구예요. 나라는 노동력이 어떤 도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쿨헤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날아가면 안 돼. 날아가던 뚜껑을 다시 닫아야 돼.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봐. 이 도구가 과연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느냐? 과연 나를 사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생각 못하면 가난뱅이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가. 자, 다음
그러려면 3H를 반드시,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3H가 반드시 필요해요. 뭘 해도 농사를 짓건 미용실을 하건 구멍가게를 하건 피자집을 하건 3H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쿨헤드예요. 머리. 냉철한 이성, 자기가 판단해 봐야 돼. 좋으니까 하고 나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웜하트, 따뜻한 마음이에요. 원칙 중심, 동반성장, 나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비지핸드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